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 이제 노무사 이제 경제학 기본 이론반입니다. 자, 여러분한테는 이렇게 일정에 관한 거, 이게 이 강의 직접 듣는 사람은 이제 학원에 비치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자료실에 다운 받으시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앞으로 한 3개 정도의 어떤 자료가 나갈 겁니다. 거기 이제 그 밑에 교재 보면 나오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거기 이제 기본 교재가 이렇게 있고, 기본 교재가 이제 전문 자격증 경제학, 바로 이제 간평사랑 공인 노무사 시험 대비로 만들었는데, 사실 제가 요 간평사 노무사를 같은 교재로 합본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어떤 그제 제가 어떤 부족한 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노무사라는 시험은 이제 좀 이따 여러분과 설명하겠지만 다른 시험과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는 이제 문항수가 이제 먼저 간평사는 40문제인데 이건 25문제고 나오는 범위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이 교재는 어떤 뭐 간평사, 노무사 구별 없이 하여튼 간평사, 노무사에서 다 나오는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교재를 만들었지만 강의할 때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간평사용 강의는 이제 간평사 위주로 강의하고 노무사용 강의는 아주 노무사에 특화된 강의를 할 거야. 그렇지 않으면 다른 강의랑은 전혀 다른 강의에서 들어서 쓸데없는 것들도 많고, 그리고 또 노무사만이 강조돼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다른 강의 들으면 또 그 비중이 적어서 또 여러분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이 강의 이제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자, 아무튼 제 강의는 노무사만의 특화된 강의를 하겠다. 그러니까 노무사에서 잘 나오는 것들. 그래서 제가 그 밑에다 해놨어요. 뭐라고 하냐면 거기 이제 기본 이론 강의에 대한 강의 특징이라고 돼 있죠, 그지? 거기 12년간 출제된 문제 300문제를 분석해 본 결과 노무사 시험에서 2회 이상 출제된 문항을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2회도 이제 사실 좀 적은 편인데 그나마 1회가 출제했다는가 안 나온 영역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제하고 나오는 거 위주로 강의했다. 그러니까 나오는 거 위주로 강의하는 과정에서도 또 그런 게 있죠. 어떤 기본적인 게 있잖아. 이거 알아야지 이걸 배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수학 같은 경우 2차 방정식과 함수를 배우기 위해서는 인수분해를 해야죠.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문제가 나오진 않지만 이제 어떤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배우기 위해서는 인수분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 식의 개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해야 돼. 그렇지만 그거 관계없이 좀 응용된 관계에서 우리가 어렵게 나오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적분이 여태까지 안 나온다. 그럼 우리가 수학적으로 얘기해서 안 배우는 거야. 자, 그런 식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실제로 어떤 시험에서는 굉장히 잘 나오는 분야. 예를 들어서 보면 간평사 같은 경우는 바로 장기,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의 장기 균형이 매년 나오다시피 해, 매년. 근데 노무사는 한 문제도 안 나왔어. 자,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장기 비용, 이게 이제 장기 이제 균형에 관한 거, 완전 경쟁 장기 균형도 그렇지만 단기 비용 있고 장기 비용인데 노무사는 장기 비용 문제가 하나도 안 나왔어. 그러니까 12년 동안 300문제 중 한 문제도 없어. 그런 건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장기 비용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장기를 배우면 뒤에 가서 완전 경쟁의 장기 균형과도 연관성이 있거든. 그래서 만약 장기 비용이 안 나왔는데 뒤에서 완전 경쟁에서 장기가 나온다. 그러면 이걸 해야 돼. 근데 노무사는 이것도 안 나오고 이것도 안 나와. 그럴 때는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0 안 나온다, 100% 안 나온다가 아니지만 여태까지 12년 동안 안 나온 문제라면 나올 가능성은 극히 적겠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잘 나오는 거 위주로 강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여러분과 이제 교재를 보시면 이렇게 제 교재가 크게 이제 13편을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미시 6편, 거시 이제 7편.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이 21시간, 그러니까 일주일에 7시간, 3시간 반씩이죠. 그래서 전체 12회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딱 12회야. 그러니까 대부분 하루에 한 편씩 한다고 생각하면 돼. 물론 이제 약간 좀 긴 것은 그 다음 날로 넘어가 있고, 짧은 것은 그 다음에 그지 그 편하고 다른 건 조금 더 하겠죠. 하여튼 대체로 하루에 한 편 정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여러분과는 그지 진도가 맞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진도 계획표에 그런 게 있죠. 하루에 한 편 정도를 한 거를 여러분과 적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면 이제 경제학 학습 방법인데 우리 교재에 있는 거죠. 그리고 프린트에도 있는 거야. 프린트에도 있고 교재도 있는 건데 이 내용은 뭐 경제학 학습 방법, 여러분 경제학을 처음 본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경제학이 저는 이 노무사 경제학을 뭐 한 15년 전서부터 해왔는데 그때는 이제 노무사가 경제학이 지금처럼 선택이 아니라 필수야, 필수. 그러니까 경영학이 안 들어왔어. 그러니까 경제학이 필수였어요. 근데 중간에 경영학과 이제 경제학이 선택이 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은 이제 경영학을 선택하죠. 왜냐하면 경영학이 이제 암기 과목의 위주 과목이 많고, 그리고 제가 알기에 노무사 2차 과목 경영조직론입니까? 과목은 잘 생각 안 나는데 그것과 좀 연관성이 있대. 그래서 그지 이제 경제학을 하지 않고 경영학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수학적인 내용이 많이 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노무사를 배운 사람은 이과 학생들이 많죠. 간평사는 노무사는 문과가 많습니다. 그리고 간평사는 이과가 많아. 그래서 간평사는 이제 수학에 대한 그런 식에 대한 어떤 어떤 장벽이, 그지? 장벽이 좀 덜한데 노무사는 장벽이 심해. 그래서 그지 바로 이제 경제학을 선택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식의 농담을 합니다. 이제 그때가 좋았다. 그러니까 뭐냐면 노무사가 1차 과목에서 경제학이 필수였던데 그때 이제 모든 과목, 1차 과목은 이제 그지 공통 과목이기 때문에 똑같은 학생들이 있죠. 그렇지만 이것이 선택이 되는 과정에서 저는 이제 이제 좀 밀려난 기분이야. 학생들이 선택을 안 하니까. 왜?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경제학과 학생들이라든가 또는 경제학을 그 전에 다른 과목을 공부했다가 온 사람들은 경제학을 선택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경제학에 대한 이런 식의 어떤 내용,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어떤 체계를 갖고 있다 이런 걸 좀 생각하려고 해. 왜냐면 경제학을 처음 굳이 접하고 들어온 사람 별로 없을 거라 생각돼요. 제 생각이 아마 맞을 거야. 그래서 뭐 경제학이 어떤 과목이다 이런 걸 좀 생각하고 우리가 바로 이제 경제학에 필요한 그런 내용 그리고 우리 교재에 대한 이제 특징과 사용 설명서가 있죠. 한마디로 이제 여태까지 출제된 문제, 특히 이제 노무사는 지금 노무사는 요 표를 보면요, 이렇게 어떤 요게 이제 10년간 해놓은 거죠. 이것은 요 10년간 해놓은 건데 전 한 12년간, 그러니까 2010년부터 21년까지 기출 문제를 이렇게 단원별로 전부 다 해설과 단원별로 다 전부 다 이렇게 소트 분리를 했어요. 자, 그런 걸 여러분과 그죠? 제가 다음 주 정도에는 그거를 무료로 여러분과 다운로드 받도록 할 겁니다. 해설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부터 제가 그걸 올릴 겁니다. 지금 이제 막바지 제가 이제 교정 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다른 이제 경제학의 특징을 얘기하지 않고 이게 노무사의 이제 바로 이제 특화된 강의를 한다고 했으니까 노무사 경제학의 특징 그거부터 시작할게요. 경제학의 특징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걸 보고 노무사의 특징을 보면서 강의를 해나가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이제 일단 이제 미시랑 거시가 아까처럼 이제 여기서 미시 6단원 그리고 거시 이제 6단원으로 나눴습니다. 우리 교재가. 물론 이제 여기서 이거를 무역과 금융을 이제 따로 12편, 13편으로 우리 교재는 돼 있죠. 그래서 본다면 다른 시험은 이제 미시, 거시 비중이 비슷한데 이 노무사는 미시 비중이 더 커요. 보다시피 어떤 55.6%, 그 다음에 44.4%. 그러니까 55대 45, 뭐 그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약간의 비중이 더 크다. 자, 비중이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과 여기 보면 이제 어떤 이 단원별로 이렇게 출제 문항수와 비율을 제가 계산해 놨는데 보시면 이제 어떤 걸 느끼냐면 여기 보면 물론 여기 시장 이론에서 보면 시장 이론이 이제 34% 나오고 그다음에 요수시장과 요수 분배 이론이 30% 나오죠. 이게 뭘 어떠냐 하겠지만 이 다른 모든 경제학은 시장 이론이 34% 나온 건 당연해. 하지만 요소시장과 소득분배론이 30% 나온 건 이건 이상한 거야. 다른 데서는 이거에 비하면 한 10%뿐이 안 나와야 돼. 근데 여기서는 30% 나와. 그 말은 시장 이론이 잘 나오는 건 모든 시험의 특징이지만 바로 노무사의 특징은 생산 요소시장과 소득분배. 그러니까 생산 요소시장이라는 것이 뭐냐면 생산 요소가 노동과 자본을 다룬 시장인데 대부분 노동시장이겠죠. 그러니까 노동시장에 관한 게 매년 나오다시피 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중이 엄청 높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 총수요 총급 이론이 비중이 크죠. 근데 이거 큰 거는 당연한 거야. 모든 시험에서 이걸 통틀어서, 그지? 아니면 이 전체 통틀어서 제일 비중이 큰 것이 이것이 보통
총수 총국이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넓어요. 그러니까 ISLM부터 시작해서 재정금융정책 그리고 ADS 분석 그다음에 학파별 비교까지 굉장히 범위가 넓어. 범위가 넓으니까 잘 나오는 건 사실인데 하지만 그 다음 이 노무사는 인프레션과 실업, 특히 실업에 관해서 그지 32% 문제가 12.8% 32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비중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시험에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비중이 여기 나온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노무사에 특화된 강의를 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떤 잘 나오는 데는 굉장히 비중을 제가 시간을 많이 하라고 하려 할 뿐 아니라 그지 깊이 있는 강의를 해줘야 돼. 그래야지 문제가 풀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다면 이제 특히 이제 노무사에서 매년 나오는 문제 형태가 이제 한 8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그냥 매년 나와. 그냥 매년 나옵니다. 어떤 것은 한 문제 이상 나와. 물론 이제 매년 나오지 않고 뭐 2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 그런 식의 유형도 있는데, 바로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것도 매년 나오는 문제고, 소득효과, 대치효과, 특히 이제 기편제에 관한 문제, 합쳐서 이것도 매년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야. 근데 여기서 본 이제 소득효과, 대치효과가 임금 상승에 따른 대치효과, 소득효과로 나옵니다. 이것이 노동 공급성과 관련이 있거든. 그래서 다른 시험은 이게 잘 안 나와. 근데 이게 노무사는 매년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여기서 봤던 이제 제가 이렇게 노란 것으로 표시된 강조됐던 것들이 모두 이것이 노동 경제학과 관련된 거죠. 그리고 독점 시장 규정. 이거 다른 시험에서 워낙 잘 나와. 그지? 근데 여기도 잘 나와. 근데 여기 생산 요소 시장 규정. 다른 시험에서는 잘 안 나와. 아까 말했지만 생산 요소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노동 시장에서 관련된 거든.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른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여기는 엄청 잘 나와. 그리고 특히 이제 세켄작파의 임금 이론 중 효율성 임금 이론, 이게 이제 노동의 임금의 어떤 경직성을 다루는 이론인데, 물론 이제 이 효율성 임금 이론은 이것은 바로 미시에도 있고 거시에도 있는데, 보통 거시에서 임금 이론, 다음에 비경직성 이론으로 다시 나옵니다. 자, 이것도 다른 시험에서는 거의 안 나오는데 노무사에서 매년 나와.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특히 실업에 대한 개념과 실업률. 자, 특히 이제 요 네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동 경제학과 노동과 관련된 거죠. 자, 이런 어떤 특징 있는 시험이 노무사이기 때문에 자, 그 노무사 시험에 맞춰서 강의를 해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은 똑같이 해서 뭐 노무사 강의 듣지 말고 다른 경제학 강의 들으려면 제가 생각해 그 한 60% 정도는 맞는 얘기지만, 그지? 이것은 뭐 100% 맞게 노무사에 맞게 강의를 하기 때문에 40% 정도 어떤 효율성에 어떤 저해되는 그런 강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노무사는 다른 시험과 다르다. 그래서 노무사만의 그제 어떤 강의가 여러분한테 준비돼야 됐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여러분과 노무사 그리고 경제학을 하다 보면 여러분한테 가장 문제되는 것이 경제 수학이야. 그리고 이 경제학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경제 수학에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이 노무사를 보는 학생들은 이 법계통과 관련된 게 많기 때문에, 또는 경영학, 그지? 그래서 이제 문과 학생들이 많죠, 이과보다는. 그래서 수학을 별로 이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이과 수학,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이과에서 배웠을 만한 수학, 그런 내용이 또 나와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과 한 40분? 하여튼 1시간, 이렇게 지금 OT랑 곁들여서 1시간 동안 준비하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진도를 나갈까요? 그래서 맨 처음에 보면 이제 경제에서 자주 이용되는 수학적 개념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그냥 일반적 수학적 개념, 두 번째는 어떤 미분 개념.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떤 이제 이 수학적인 개념은 이 경제 수학 내용은 거의 미분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미분. 나머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인 거지. 경제 수학은 거의 다 그지 80~90% 미분이 결정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본다면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제 1차함수 모양이죠, 그지? 여러분과 기울기와 y 절편으로 나오는 거. 뭐 이것이 이용되는 분야 뭐 상당히 많을 겁니다. 모든 직선이 나오기 때문에. 자, 어떤 우리가 이 수요 공급부터 시작해갖고 그죠? 우리가 수학적인 그런 경제학은 여러분과 아까 설명됐던 것이 제가 그냥 지나갈 것 중에 하나가 경제학을 접근 방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서술적 방식, 그 다음에 수리적 방식, 또 하나는 그 그래프적 방식.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이 P와 Q와 연결된 이렇게 이제 수요 곡선이 이렇고, 수요 곡선이 있고, 공곡선이 이럴 것이다. 이렇게 표시되죠. 자, 이 수곡선, 공곡선이 이게 모두 다 바로 이제 1차식으로 표현되는 거죠. 단 것이 Q와 P, XY가 P와 Q로 바뀌었다 뿐이지
모두 이렇게 표시되는 겁니다. 그래서 m은 기울기로서 이것이 양수면 우상향하고 음수면 우하향하고 그리고 y절편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시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다 이것은 어렵지 않게 알고 있으라 봐요. 그래서 맨 처음에 직선. 이것이 이제 또 어려워지면 뒤에 가서 이제 이 기울기에 따라서 이제 어떤 탄력성과도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절편을 여기 지나느냐, 바로 수량축을 지나느냐, 가격축을 지나냐에 따라서 바로 어떤 평균과 한계의 개념도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차츰 얘기를 할게요. 자, 두 번째 이제 이차함수죠. 이차함수라는 건 이제 우리가 이제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는 바로 이차함수 모양이죠. 자, 이건 여러분과 이제 이것이 완전 제곱꼴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렇게 완전 제곱꼴로 바꾸면 꼭지점이 이제 P, Q로 되는 그런 이차함수가 되죠. 이건 여러분 뭐 이것은 문과 이과 다 하니까 이제 아는 거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뒤에 가서 어떤 문제를 실제로 문제 풀이반일 때는 나오지 이론반에서는 우리가 나올 경우가 없어. 근데 어떤 평균 비용의 극소값이라든지 뭐 이렇게 평균 수입의 극소값, 극대값을 구한다든가 평균 수입의 극대값, 극소값 구할 때 이것은 이차함수로 나오기 때문에 이차함수의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으로 이용되죠. 그리고 이제 또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용되지 않고 이제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어떤 극대극소값이라는 것은 미분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기 때문에 미분 개념으로도 우리가 이용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다 표시해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2차 방식이죠.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를 하는 겁니다. 자, 인수분해 여러분이 뭐 인수분해 공식까지 지금 제시하지 않을게요. 중학교 때 배웠던 거니까.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 계속 사용했던 것이고, 그리고 때로는 이제 2차 방식이 우리가 여기 이제 해가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는 근해 공식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지? 여러분이 다 잊어버렸겠지만. 하지만 근해 공식까지 우리가 대입해서 나오는 그런 식의 근은 방정식에선 그리고 경제에서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건 몰라도 되겠지만 2차 방식에 대한 간단한 우리가 인수분해 방법 그 정도는 여러분이 준비가 되어야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무리함수죠. 무리함수. 자, 무리함수 이제 루트로 들어가는 함수인데, 자, 무리함수 이제 고등학교 때도 이제 이 네 방향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에 대한 그런 식의 정의역 취역 갖고 나눠봤죠. 근데 우리는 경제라는 것은 x, y 변수가 양수일 때니까, 그지? 바로 이것은 1사분면만 보는 이런 식의 함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의 함수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경제에선 단기 생산함수라든지 단기 생산함수, 그리고 기대용 함수, 그리고 솔로모형 이런 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기 생산함수라는 건 여러분이 이렇게 표시되겠죠. 여기가 이제 어떤 L과 Q가 됐을 때 이런 식의 함수, 이런 식의 함수로 표시됩니다. Q는 루트 L이다 이렇게. 자, 이것이 이제 어떤 이 기류가 이따 배웠던 한계 생산물이기 때문에 한계 생산물이 점점 작아지는 수학 체외 법칙, 수학 체외 법칙이 성립하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이유가 무리함수 이용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단기 생산함수 나오고 또한 우리가 기대용 함수랑 솔로몬은 나와주는데 이 노무사는 기대용이 문제가 한 문제도 나온 바가 없어요. 그치? 이게 이제 기대용 함수라는 것은 일종의 어떤 이 소비자 이론에서 기대형 이론이죠. 어떤 보험 시장을 다룬다든가 라고 했을 때,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말고 이제 보험 계리사 강의도 노동법이 보험 계리사에서도 경쟁인데 보험 계리사는 또한 이 비중이 굉장히 커. 이제 어떤 불확실성 하에서 어떤 소비자 선택 이론. 그래서 어떤 말대로 경제학이 똑같은 경우가 아니라 그 시험이 어떤 학생이 보냐에 따라서 출제자들이 그지 거기에 맞는 경제학 분야가 워낙 넓으니까 그 시험에 뭐 특화된 것도 있지만 그지 그 비중을 높이는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지 당연한 출제 경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것들이 나와주는데 바로 기대용 함수는 여러분과는 바로 이 노무사 시험에서는 볼 기회가 없을 겁니다. 우리 교재는 있지만.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나온 것은 이제 분수함수죠. 분수함수는 y 이퀄 x분의 1이다 이런 식의 함수. 원래 이건 우리가 이 수학에서는 이렇게 직각쌍무선, 직각쌍무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x, y 이렇게 표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각쌍무선으로 표시되는 건데 그 모양은 이제 분수함수죠. 그래서 경제에서는 이 모양을 직각 분수함수라고 하지 않고 직각쌍무선. 직각쌍무수라는 것은 이쪽에 또 있어야죠, 그지? 또 있는 걸 가져가는데 그래야지 쌍무선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대칭축이 각각 이제 이것이 직교한다는 얘기인데, 하지만 이건 수학적인 용어고 경제에서는 뭐 이런 영역은 없죠, 그지? 이런 영역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수함수, 직각쌍무수 모양을 갖고 있는 이런 식의 내용을 볼 겁니다. 그 내용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수요함수에도 볼 뿐 아니라 효용함수. 이 효용함수인데 효용함수가 이게 일정해지면 이 y가
y가 x분의 그지 u바 이런 꼴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용함수 이 효용함수를 나타내는 것이 이것이 무찰곡선이죠, 그지? 효용함수가 단기로 나타내는 것이 장기로 나타내는 것이 무찰곡선입니다. 그리고 등량곡선 그리고 평균 고정비용 이런 것들이 바로 분수함수 나옵니다. 또는 우리가 고전학파의 총수곡선, 고전학파의 총수곡선도 이렇게 분수함수 모양으로 나와. 그러니까 의외로 많죠. 분수함수 이제 직각삼각선 모양으로 나온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한 나와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레온티에프 함수. 그러니까 레온티에프 이제 생사함수, 효용함수 나오죠. 이 중에서 작은 게 결제한다, 작은 게 결제한다 이런 뜻이야. 우리 이건 그때 가서 우리가 효용함수, 생사함수 할 때 하도록 할게요. 잘은 안 나오지만 노무사에선 몇 문제 나온 바가 있기 때문에 그때 볼 겁니다. 그 다음에 본 것이 이제 어떤 이런 생산량 증가율, 경제 성장률, 상승률, 성장률, 증가율. 자, 이런 식의 용어와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x분의 델타 x 곱하기 100.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죠. 뭐 어떤 값이 얼만큼 증가됐다. 그지? 내가 월급이 200만 원이 250만 원 됐다. 이것이 몇 프로 증가됐냐? 그럼 바로 200분의 50 이렇게 하다 곱하기 100 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에서는 이것이 이제 증가율이라든지 성장률, 상승률 이런 식의 문항으로 나올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뒤에다가 이제 같이 미분하면서 잠깐 다시 이 설명을 더 덧붙일 거예요. 덧붙일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나와주는 것은 이렇게 어떤 변화율이죠, 변화율. 변화율은 이제 변화분분의 변화분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수학에서는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것을 평균 변화를 경제에서는 이거를 한계, 마지날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주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마지날이 사용되는 개념은 우리 교재에 제가 거기 표시를 해놨는데, 거기 중간에 이제 이런 것들 배우다 보면 중간에 이걸 모아놓은 데가 있어요. 모아놓은 데. 모아놓은 데가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거기 61페이지거든. 거기 이제 마지날의 개념을 1번부터 그 뒤에 11개까지. 그러니까 경제에선 이 마지날 한계라는 개념이 한 11가지 개념이 나와준다는 거죠. 이제 굉장히 잘 나오죠. 변화분분의 변화분이다. 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나와주는 것은 이제 바로 어떤 탄력성이죠. 탄력성은 이것은 변화율분의 변화분이야. 변화율이야, 변화율. 이것은 변화분이죠. 변화분분의 변화분은 평균 변화율 한계. 이건 아까 말한 변화율분의 변화율은 탄력성. 자, 이 탄력성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재 한 10가지 정도 탄력성이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중간중간 10개 중에서 하나하나 여러분과 공부해 나갈 겁니다. 자, 오늘만 하더라도 이따 탄력성을 배우게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심화돼 가지고 어떤 수요의 어떤 점 탄력도가 들어가는 거죠. 이제 미분 개념이 들어갑니다. 미분 개념이 이 안에 들어가죠. 이런 것들도 여러분과 차츰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무한 등비급수의 합으로 나온 거, 어떤 투자 승수라든지 연구 채권 그리고 신용 승수. 이것도 지금보다는 뭐 지금 얘기해봤다 잘 여러분이 그지 별로 익혀주지 않을 테니까 눈에 안 들어오니까 그때 가서 한번 설명할게요. 그때.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수학에서 경제에서 사용되는 수학적 개념이 굉장히 많이 이용되고 있다는 걸 느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걸 갖고 이제 지금 막 미분 개념으로 들어갈 텐데 두 번째 여기 미분 개념이죠. 이제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이 미분법을 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평균 변화를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그다음에 미분 계수, 그지? 그리고 여러 가지 미분법. 요것도 한 개로 표시되는 거든. 이런 것들 우리가 한번 같이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보면 이제 이게 지금 안 보이는데 여러분한테 프린트에는 잘 나갔어요. 프린트는 지금 그지 거기 4페이지 밑에 깨끗하게 잘 보이니까 그걸 보시면서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여러분과 한번 다시 어떤 수학적인 그런 개념 2 미분법을 여러분과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이제 그냥 지나갔던 거 있죠? 그런 것들 다 합쳐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보통 이 수학은 이렇게 이제 변수를 독립변수 x와 종속변수 y로 이렇게 나누죠. 근데 아까 설명했지만 경작은 이 변수 x, y가 그지 그 시향에 따라서 단어에 따라서 이제 5만 가지로 바뀝니다. 아까 여기서 이제 제가 Q라 P로 본 적이 있었고 QP, 다음에 그 노동량과 생산량도 본 적이 있었죠.
뭐 앞으로 여러 가지 어떤 국민소득과 그지 물가로 볼 수도 있고 또 뭐 이자율과 뭐 투자로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변수가 지금 바뀔 겁니다. 근데 그 바뀌는 모든 변수에 모두 해당되는 겁니다. 이 내용이 모두 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간단하게 어떤 이런 식의 어떤 y = fx라는 함수가 있을 때 어떤 수학적이지만 언제든지 x, y 변수는 시장에 따라서 이제 다른 변수로 변할 여지가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변수가 변량이 자, x0에서 x1까지 증가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럴 때 이제 y가 자, 요 값이 이제 y0부터 y1까지 이제 증가됐다, 변했다. 이렇게 y1까지. 그럴 때 우리는 요거를 변화분 델타 x라고 하죠. 변화분 델타 x. 자, 순전히 아직까지는 수학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이 델타 y라고 합니다. 델타 y. 그럴 때 맨 처음에 우리가 x가 6배까지 변했다. 이것이 아까 말한 그지 변화율, 아까 말한 변화율, 증가율, 상승률. 그래서 변화율, 증가율, 상승률 이것은 x분의 델타 x 곱하기 100. 자, 이것만 따지면 이것이 이제 어떤 x제에서 x1까지 증가된 증가율, 변화율, 변화분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자, 이것은 평균 변화율이죠. 평균 변화율. 바로 델타 x분의 델타 y입니다. 이것이 델타 x분의 델타 x분의 델타 y. 자, 이것이 이제 바로 평균 변화율. 이것이 이제 경제에서 한계라는 의미야. 그럼 여기서 6가지 변화했으니까 이것은 x1-x0분의 y1-y0를 볼 수 있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경제학에서도 그렇고 수학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이용되냐면, 바로 이것뿐이 이기 때문에 이것뿐이 그라는 것은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우리가 가정했을 때,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에, 요것뿐의 이것은 요 삼각형의 요 탄젠트 세타분과 똑같아요. 탄젠트 세타. 그러니까 조각과 이루는 바로 이것이 탄젠트 세타 되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 직선이 이 x과 이루는 탄젠트 세타의 정의가 이게 바로 뭐죠? 이것이 기울기야, 기울기. 그러니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자, 이것이 바로 어떤 이제 여러분과 말하는 평균 변화의 어떤 수학적인 그런 식의 이제 어떤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근데 경제에서는 이거를 바로 다시 이거를 한계라고 봅니다. 한계. 이거를 바로 마지널 한계라는 개념으로 그지 다시 계산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 변화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경제에서는 수학에서만 나오고 끝나. 경제에서는 한계, 그지 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어떤 개념, 바로 이제 순간 변화라는 개념 들어가죠. 순간 변화 이렇게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바로 델타 x분의 델타 y 이게 이제 평균 변화라면 이것을 바로 우리가 순간 변화를 들어갑니다. 변화를. 이 순간 변화의 개념, 이것이 바로 이제 미분 개념이 되는 거죠. 원래 이제 이 미분 개념 이전에 중간에 이런 식의 어떤 복잡한 그지 이런 식의 어떤 평균 변화가 미분 계수 이런 개념이 들어가는데 뭐 그런 것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는 필요 없고 바로 이제 결과적으로만 볼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dx, dy. 그래서 우리 이거를 미분 계수 또한 이것은 한 점, 두 점이 아니라 한 점에서의 기울기인가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죠. 접선의 기울기를 해석합니다. 어디죠? 델타 S가 0으로 가니까 이게 0으로 가는 요 순간 변화를 요즘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접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똑같이 이거를 한계 마지널이라고 합니다. 마지널. 그러니까 이거랑 뭐가 다르냐? 물론 수학에서는 이거를 평균 변화를 순간 변화라고 하지만 경제에서는 이 두 가지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다 한계라고 합니다. 한계. 물론 한계가 이제 어디 곡선에서 이루어지냐? 그에 따라서 한계 변환율, 한계 대체율, 한계 효용, 그지? 뭐 이렇게 여러 한계 기울 대체율, 여러 가지 한계가 나올 겁니다. 이제 어느 이론에서, 그지? 그리고 x, y 변수가 뭐냐에 따라서. 하지만 그 이전엔 이 두 가지는 어떤 두 점이 주어진 상태에서 이 개념을 물어보면 두 점을 지난 직선의 기울기로 한계, 한 점이 주어진 상태에서 물어보면 한 점에서 어떤 미분계수로서의 어떤 그지? 순간 변화로서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이 어떤 구간에서 물어보냐, 점에서 물어보냐, 그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자, 똑같이 한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계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건데, 이 순간 변화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이 식으로 구하는 방법이 이 식이 바로 미분법이야. 그래서 미분법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도함수의 정의, 미분계수의 정의에서 만들어진 건데, 미분계수의 정의에서 만들어진 거지, 그걸 모두 제가 이 정의대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
수학 시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간단한 미분법만 보는 겁니다. 간단한 미분법.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기본적인 미분법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본적인 미분법이 이제 여러분과 이게 잠깐 지으면 결국 이제 이 미분법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해서 순간 변열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미분법은 간단한 미분법이죠. 세 번째, 여러 가지 기본 미분법. 그래서 이제 기본 미분법은 이제 보면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죠. 여러 가지 응용된 이제 기본 미분법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건 응용 미분법이네요. 기본 미분법은 뭐냐 이런 얘기죠. 이 미분법이라는 것이 어떤 기하교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니까 아까처럼 보는 y 이퀄 mx 플러스 b. 자, 이것을 미분하면 이것은 기울기 m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제 요 기울기 m이 나온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것이 가장 간단한 미분법의 원리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것이 뭐 상수항, 그러니까 y 이퀄 b다. 이것은 b는 이렇게 되겠죠. 이것이 수평선이잖아. y 이퀄 b다. 그때 이걸 미분하면 기가 0이기 때문에 미분하면 이것은 0이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이런 것들이 응용되면 세 번째. 이제 여기서도 이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응용 미분법인데 응용 미분법이라는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가장 간단한 AX의 이제 알파성 이런 거. 그래서 fx가 y가 AX의 알파성이다. 그걸 미분하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보통 고등학교 때 문과에서는 이렇게 했죠. 이 알파가 앞으로 가고 1이 빠진다. 자, 그것이 바로 어떤 도함수의 정의대로 나오는 건데 그 도함수 정의 모르더라도 이렇게 어떤 기술적으로 알아두면 돼. 알파에 x에 알파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문제가 다 풀려. 근데 단 차이가 뭐냐면 문과에서는 여기 어떤 자연수만 들어갔어. 자연수라는 것이 이제 뭐 1, 2, 3, 4, 5, 6 그런 거만 들어갔죠. 근데 지금 이과에서는 자연수가 아니라 이것이 유리수 범위까지 확정됩니다. 그러니까 유리수라는 것은 자연수 말고 소수도 되고, 그러니까 분수도 되고, 음수도 된단 말이에요. 음수 된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유리수 범위까지 확장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자연수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시험 문제에서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거의 어떤 음수라든지 특히 분수 모양이 많이 보인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제 보는 것이 이거죠. 이겁니다. 그래서 만약 fx가 이거다. 이걸 미분하라. 그럼 여기서 알파가 1.5인 경우니까 이걸 fx, 이걸 미분했다는 뜻이고요. 그럼 바로 1.5가 앞으로 가고, 그지? 3에 x에 0.5가 되는 거죠. 0.5. 자, 이것에, 그지? 1.5승이니까 1을 빼니까 0.5승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4일은 4.5에 그리고 이게 x의 0.5승은 2분의 1승이고 2분의 1승은 루트 x죠. 그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이걸 fx를 미분하라 한다면 자, 똑같아. 0.8이 앞으로 가고, 그지? x에 1-0.8이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그것은 0.8에다 x에 마이너스 0.2승이죠. 이 마이너스 0.2승은 0.2승분의 1, 음지수는 역수니까 이렇게 풀이하면 됩니다. 이따 이거를 풀이해 볼까요? 자, 이거 어떻게 되냐? 이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fx는 x의 2분의 1승이죠, 2분의 1승. 우리가 분수지수는 바로 이제 그죠? 일종의 무리수가 되니까. 그래서 이걸 미분하면 똑같이 우리가 풀이할 수 있습니다. 2분의 1이 앞으로 가고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아까 2분의 1에 마이너스는 이것은 이제 역수고 음지수는 역수죠. 2분의 1은 이것은 여기서 표시됐듯이 루트이기 때문에 이것은 루트 x분의 1 이렇게 표시됩니다. 2 루트 x분의 1 이렇게 표시되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x의 마이너스 1승입니다. 그래서 이걸 미분하면 1이 앞으로 가죠. 1에 x의 얼마? 마이너스 2승이 되는 거야. 앞으로 가고 1이 빠지니까. 그래서 이것은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 됩니다. 자, 이런 게 필요합니까? 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가서 어떤 탄력성을 구하는 문제가 있거든. 탄력성을 구하는데도 조식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단히 어떤 유리수 범위에서의 미분법. 사실 여러분 거의 이걸 배워요. 그죠? 이 유리수 범위의 미분법 말고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면 되는데 다 이제 가끔가다 나와주는 것이 이렇게 조금 좀 확장된 범위가
확장된 범위에서의 어떤 미분법이 나와줄 거라는 거야. 그리고 지금 봤던 이런 것들이 있죠, 지금. 아까 이제 변화분분의 변화분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어떤 한계를 배울 때 거의 미분법에 관련된 내용이다. 라는 내용을 아까 잠깐 설명했어요. 이거 말이죠, 이제 이거. 여기서 말한 순간변을 미분계수가 접선의 기울기로 나온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본 미분법을 봤죠. 자, 그래서 보는 것이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내용은 이제 편미분.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지만 의외로 경제에서 의외로 많이 사용돼. 그리고 이 편미분 일종의 어떤 고등학교 과정이 아니라 이제 대학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이과에서도 배우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편미분은 보통 공대생이라든지 이과생 그리고 수학과에서만 배우는 미분법인데 뭐 어렵게 생각할 수 없어, 그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편미분이니까 이제 우리가 편두통 한쪽만 아프면 편두통이잖아. 한쪽에 한 가지 변수만 미분하는 거야. 한 가지 변수만 미분하니까 나머지는 상수를 보고 한 가지 변수만 미분한다 이런 뜻이야. 자, 여기 보면 여기서 이제 x의 알파승, y의 베타승입니다. 자, x, y에 대한 변수가 이제 두 개죠. 그럼 이것을 라운드 x, 라운드 f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뭐 이렇게 그냥 dx, dy라고 해도 돼요. 편미분 뜻이라고 한 건데, 그지? 원래는 이렇게. 그래서 라운드 x, 라운드 z는 그러니까 이거를 그지? f 또는 z라 함수 봅니다. x로 미분한가. 그럼 나머지는 상수로 보는 거죠. 그럼 똑같이 알파 앞으로 가고 a에 a 그리고 x에 알파 마이너스 1승 그리고 y에 베타승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이 이제 우리가 뒤에 본 컵 더글라스 휴용함수, 생사함수 그리고 뒤에 가서 이것이 총요소 생산성이라고 하는 거로 굉장히 자주 나오는 그런 식 함수죠. 그럴 때 우리는 이거를 x로 미하냐 y로 미하냐. x로 미하면 자, 이 알파가 가고 그지? 이것이 이렇게 1이 줄어든다. 자, 똑같죠? 라운드 y, 라운드 z가 되면 뭐가 되냐? 똑같아요. 베타가 앞으로 가고 그다음에 a, x의 알파승, y의 베타 마이너스 2승이 됩니다. 자, 이것 똑같이 이제 베타 앞으로 가고 그지? 바로 이것이 1이 줄어드는 이런 식이야. 근데 요거랑 좀 다르죠? 여기서 바로 이제 똑같이 두 번째 함수. 이거를 라운드 x, 라운드 y로 하면 뭐가 되냐? 그렇게 되면 자, 라운드 x지 라운드 f라고 볼까요? 이것은 합이기 때문에 이거를 x를 미하면 똑같이 알파에 x의 알파 마이너스 1이고 아까는 이건 뭐였죠? 이건 바로 이것은 곱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수 취급합니다. 개수. 자, 앞에는 개수 취급하는 거야. 그대로 이것은 개수야. 근데 이것은 상수야, 상수. 이건 숫자야. x 변수를 보면 숫자이기 때문이지 미분하면 0이 되는 겁니다. 이거랑 다르죠. 개수 취급하면 남아있지만 그냥 상수 취급하면 미분하면 없어지는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됩니다. 상당히 다르죠. 자, 라운드 y, 라운드 f 보면 자, 마찬가지로 또 베타의 y에 베타 마이너스 있습니다. 왜? 이 앞에 건 미분하면 0이 됐기 때문에 자, 이 두 가지 차이점을 봄으로써 어떤 편미분이라는 원리를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한 변수에 관해서 미분한다. 이것은 뒤에 가서 어떤 이 한계라는 개념과 맞물려서 우리가 한계 어떤 생산물 그리고 노동에 대한 한계 생산, 자본에 대한 한계 생산 이것이 노동과 자본에 대한 그죠? 이런 식의 컵 더글라스 함수로 나왔을 때 각기 다른 변수에 대해서 미분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자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본 거네요. 이렇게 들어봤네요. 여기도 이제 봤던 이제 x에 관한 함수고 y에 관한 함수이기 때문에 자, 이런 거죠, 이거. 라운드 x, 라운드 u. 그럼 이것은 x를 미하면 개수기 때문에 y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라운드 y, 라운드 u. 얼마 이것은 x가 되는 거죠. y를 미하면 이게 개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죠. 자, 라운드 x, 라운드 u. x를 미하니까 이것은 6. x의 5승, y의 4승. 이건 이제 따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없어졌지만, 이건 없어진 이유가, 이건 x를 미하니까 y만 남고, y를 미하니까 x만 남는 겁니다. 이것도 자주 보이는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자, 라운드 x, 라운드 y, 라운드 u는 안 해봐도 되겠죠? 앞으로 4가고, 4x 6승, y의 4승이 될 겁니다. 자, 이건 아까 봤지만 이것은 k의
2분의 1승 L의 2분의 1승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라운드 X, 그지? 라운드 L, 라운드 Q는 L로 미하면 2분의 1에 K의 2분의 1승에 L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될 겁니다. 이제 이렇게 앞으로 가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 2분의 1에 이게 음지수는 이게 역수야, 그지? 그래서 이것은 L분의 K의 2분의 1승이 됩니다. 이렇게 음수는 역수 때문에. 근데 아까 2분의 1승은 루트라 했죠, 루트. 그래서 이것은 2분의 루트 L분의 K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나중에 이거를 1인당 이제 자본이라고 봅니다. 1인 자본. 전체 자본량을 노동자 수로 나왔거든. 1인당 자본을 스몰 K로 봅니다. 스몰 K. 그래서 이거를 2분의 1 루트 K라고 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 우리가 솔로 함수에서 나와주는 내용이죠. 솔로 함수. 자, 우리가 간단히 보면 우리가 이 편미분 표시는 안 해도 돼. 그냥 우리가 dx, dy라고 해도 됩니다. dx, du라고 해도 되고, 우리가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아까 얘기했죠. 이거 L로 하면 4L이고, K로 하면 4K야. 그지? 앞으로 가고 1이 빠지니까. 아까 이 남아있는 거 없이, 그지? 남아있는 거 없이 이것은 아까 0이 되는 걸 보였잖아. 자, 이것이 이제 아주 자주 보이는 한 3가지. 이건 잘 안 보이는데, 이것과 이거의 차이점을 우리가 얘기하기 위해서 갖고 나온 거고, 자주 보이는 어떤 효용함수 또는 우리가 생사함수에 대한 미분법입니다. 우리가 자주 나오는 것들이야. 자주 나오는 것들. 그리고 이제 좀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로그 미분법인데, 로그. 원래는 좀 어려운 내용이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이게 자연 로그라는 게 있어요. 미시인. 자연 로그는 이제 1 플러스 x분의 1의 x승에다 리미트를 붙인 어떤 무한수야, 무한소수. 그러니까 우리가 무한소수 중에 하나가 이제 루트죠. 그러니까 무리수야, 한마디로. 무리수야. 우리가 이제 이거 lnx라고 이제 이과에서 배우죠. 그러니까 미시 이제 2인 로그. 우리는 문과에서는 미시 10인 로그를 사용 로그라고 해서 미시를 사용하지 않는데, 이과에서는 미시 2, 요 2는 2가 아니라, 그지? 어떤 무리수입니다. 2인 로그를, 이거를 자연 로그라 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미시를. 그러니까 사용 로그는 사용해야죠. 이과에서는. 그러니까 이과랑 문과는 이렇게 사용하는 로그 값이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비하면 이것은 x의 역소합니다. x분의 1. 그래서 이걸 비하면 우리가 이걸 x분의 f-x가 나오거든. 근데 아까 보다시피 우리가 그지? 어떤 이제 변화율에 대해서 리미트를 붙인 거. 그러니까 이것이 델타 x분의 델타 y가 있을 때 여기다 리미터 델타 x 0으로 가면 이것이 dx, dy가 된다 그랬잖아요. 순간 변율이 우리가 미분 계수다. 그래서 자, 이것이 여기 미분 표시되는 미분. 이게 원래 변화분과 이제 이 변화분이 dx, dy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돼. 변화분이 dx, dy로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보통 이제 AX는 PX 오파 Q다. 거기다 어떤 ln, 로그를 붙이면, 로그는 이것에 각기 로그를 붙였죠. 근데 로그에서 진수의 곱은 로그의 합으로 나오죠. 그지? 알겠죠? 이거 로그 합. 그럼 이걸 미분하면 어떻게 하냐? 요걸 미분하면 이게 되시, 이걸 미분하면, 그지? 요걸 미분하면 AX분의 A 프라임 X, 미분 들어갑니다. PX분의 P 프라임 X, QX분의 Q 프라임 X. 로그를 붙인 다음에 미분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걸 각각 그죠? 어떤 순간으로 봤을 때 이것 때문에 거꾸로 환원시키면 AX분의 델타 X, PX분의 델타 PX, QX분의 델타 QX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이 내용, 그지? 나머지는 이건 몰라도 좋고 그냥 이 내용만 알면 돼. 이거를 로그 미분하면 뭐가 되죠? 이것은 변화율로 나타난다. 이게 아까 말했던 변화율이 했죠. 못분의 변화분은 변화율이잖아. 수학적으로. 변화율로 나타난다. 특히 여기서 곱은 변화율의 합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반대로 몫은 나눗셈은 변화율의 차로 나타납니다. 차. 이렇게. 그러니까 이 A가 P 나누기 Q라면 이걸 우리가 로그 미분법을 붙이면 A분의 델타 A는 P분의 델타 P 마이너스 Q분의 델타 Q 납니다. 이렇게. 자, 뭐 중간에 이 내용은 몰라도 좋고 그냥 여러분 경제학에서 이 로그 미분한 용어도 몰라도 좋아. 아무튼 어떤 식을 로그 붙인다는 미분은 각각의 변화율로 나오는데 곱이 합으로 나오고
몫이 차로 나온다. 그 정도 알면 됩니다. 네, 그 정도를 제가 이제 실제로 나온 거를 모두 정리해 보면 이거예요, 이거. 자, 제일 잘 나온 거 이게 소비자 지출액이죠. 토탈 리비뉴. 이건 하나의 문자 P 곱하기 Q다. 이걸 로비하면 요거 변화율은 가격 변화를 더하기 이제 수량 변화이다. TR은 하나의 문자가 되는 거야. TR을 각각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수량, 그지? 바로 이제 수량, 그다음에 물가.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따 보면 어떤 탄력도와 관련된 소비자 지출액에 관한 공식으로 많이 나오고, 다음에 이제 PC의 교환 방식이죠, 이거. 이걸 로그 미분식은 각각의 그지 변화율의 합으로 나온다, 이렇게. 곱이 각각 합으로 2개씩 나오죠. 이것은 워낙 잘 나오죠, 예? 워낙 잘 나온다. 그리고 성장액에도 마찬가지야. 아까 말한 이거를 로그 미분식은 바로 이제 각각이 합으로 나오고, 아까 로그 성질에서 진수의 짓은 앞으로 나온다는 성질이거든. 미분 말고 로그의 성질에서. 그래서 이렇게 알파가 앞으로 나온 각각 변화율 공식이 나온다. 이것이 성장액. 이것도 굉장히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간평사에서는 이렇게 잘 나오지만 노무사에서는 잘 나오지는 않지만 꼭 알아둬야 될 내용 중 하나야. 그리고 우리가 1인당, 아까 1인당 소득은 전체 국민 소득을 인구수로 나누는 거죠. 그걸 로그하면 1인당 소득 증가는 여기 전체 경제 성장률에다가 인구 증가를 뺀 거죠. 우리가 나눌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활용됩니다. 자, 우리가 이걸 실제로 활용을 어떻게 되고 이걸 갖고 어떻게 문제를 푸는가는 이제 다음의 문제죠. 다음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여러분과 실제로 수업 시간에서 그 내용을 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과 어떤 이제 경제학에서 사용되는 수학, 그리고 그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미분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는 걸 알 겁니다. 그래서 미분과 관련된 경제 수학을 이렇게 간단히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물론 이제 중간에 어떤 이제 한계라는 것에 대한 어떤 표가 있죠. 그지? 우리가 여러분 프린트도 나왔고, 그리고 교재에서도 여러분과 아까 봤던 61페이지에 모아놓은 표가 있는데, 그런 내용도 이제 수업을 하면서 각기 볼 겁니다. 제가 중간에 이렇게 모아놨긴 하지만, 그지? 모아놨는데, 이거 말이죠. 어떤 이 한계라는 개념이 어떤 변화분문의 변화분이고, 그지? 2점으로 나오면 직선이기에 1점에 나오면 접선이기로서 이런 식으로 4가지를 예를 들어 본 건데, 이건 보통 수업 시간에 하나하나씩 다 나와줄 거예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나와주는 한계의 개념입니다. 그걸 우리 교재 61페이지에 모아놓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과 이제 노무사 이제 첫 번째 강의를 이제 OT로 마치고, OT는 그냥 OT가 아니라 보면, 그죠? 여러분과 이제 2개월 동안 배우게 되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 중 이제 수학적인 내용을 다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그지? 가치 있는 시간이 됐을 거로 믿어요.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 이제 본격적으로 제 1형, 바로 경제학 기초개념부터 수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